안녕하세요.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제주 형사전문 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으며 현재 다수의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변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두려운 상황 중 하나는 바로 뺑소니 혐의, 즉 도주치상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사고 직후 당황하거나 피해 여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다가 뺑소니로 입건되는 사례가 제주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 교통사고 변호사의 관점에서 뺑소니 혐의에 대한 최선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뺑소니는 법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또는 도주치사를 의미합니다. 즉,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뺑소니 혐의가 적용됩니다. 단순히 도망가려는 의도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일부러 도망간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법에서는 사고 인식 가능성, 구호 조치 여부, 현장 이탈 사실만으로도 혐의를 인정할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뺑소니는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됩니다. 도주치상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 도주치사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형사처벌뿐 아니라 면허취소, 보험불이익, 민사상 손해배상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제주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뺑소니 사건은 단순히 사고 후 도망갔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첫 번째, 사고를 인식했는지 여부입니다.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운전자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는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미한 접촉으로 사고를 몰랐던 경우 혹은 야간에 충격이 미미했던 경우라면 혐의를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호조치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하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으며 경찰 연락 등 구호조치를 했다면 뺑소니가 아닌 단순 사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장을 떠난 사유가 불가피했는지 여부입니다. 사고 후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병원에 급히 이동한 경우, 위험한 상황에서 잠시 이동한 경우, 바로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도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뺑소니 혐의를 받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절대 혼자 경찰 조사에 대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뺑소니 사건은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된 진술 한마디가 도주 의도 인정, 혐의 확정, 구속 가능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 반드시 제주 교통사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진 출석 및 적극적인 태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고 후 시간이 지났더라도 경찰 연락에 즉시 응답하고 자진 출석하며 반성문 제출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핵심이라는 점입니다. 뺑소니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 여부는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 연락, 적정 합의금 조율,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확보까지 전문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혐의는 단순 교통사고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하지만 사고인식 여부, 도주의도, 피해자와의 합의, 증거 확보 등을 통해 충분히 방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현재 뺑소니 혐의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교통사고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순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 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